힐링무브TV 이주환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상지 파트 근육학 마지막 근육입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팔꿈치와 이제 손에 관련된 근육에 대해서 현재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파트가 바로 이제 상지 파트의 마지막 근육이 되겠습니다. 더욱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근육은 두 가지 근육에 대해서 배울 건데, 무지내전근과 무지대립근이라고 하는 손에 있는, 특히 이제 아주 작은 손가락 근육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 사진을 보니까, 이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책에 있는 사진인데요. 무지 내전근과 무지 대립근을 둘 다 동시에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3D 해부학으로 좀 더 입체적인 사진이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내전근과 그리고 대립근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제가 먼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근육군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장무지 굴근과 상당히 유사하고 관련성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지난 시간 못 들으셨다면은 미리 듣고 다시 오셔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해부학적 위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부학적인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지모음근부터 보시겠는데요. 무지내전근. 자, 이 근육은 그 갈래가 두 갈래입니다. 사두가 있고 횡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빗갈래라는 부분과 가로갈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파란색 표시에서 이런 방식으로 가는 이 선과, 그리고 이 선이 그 가로갈래라고 하고, 밑으로 지나가는 이렇게 사선 방향의 섬유가 빗갈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빗갈래 같은 경우는 있는 곳이 여기 있는 이 유두골이나,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의 중수골 저쪽에, 그러니까 여기나 아니면 이쪽 끝에 이렇게 붙어 있고, 반면에 이제 횡두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중수골 손허리뼈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닿는 곳은 둘 다 같이 동일하게 가면서 엄지손가락의 첫마디뼈 바닥 및 좌쪽에 있는 종자뼈라고 되어 있는데, 첫마디뼈는 이 뼈를 말합니다. 이 뼈의 바닥면에 한 이쯤 붙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진만으로 보면 지금 감이 잘 안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 3D 해부학으로 보여드릴 건데, 자,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엄지의 CM 관절의 모음이다. 이 CM이라는 건 카파 메타카팔 조인트라고 하는데, 자, 여기를 IP 관절이라고 하고요. 인터팔렌지얼 조인트, IP 조인트, 여기도 IP 조인트입니다. 여기가 이제 MP 조인트죠. MP 조인트. 근데 CM 조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을 말을 하는 거예요. CM, CM, CM 조인트.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근육이 되겠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부위에 따라서 엄지 대립이나 굴곡에도 보조적 관여를 하기 때문에 사실 내전근이랑 대립근을 굳이 구분해서 공부하기보다는 한 번에 묶어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대부분 이제 무지의 작은 근육이다. 손가락의 작은 근육으로 분류를 해서 무지 내전근도 있고, 또 무지 대립근, 무지 굴곡근 이렇게 다 있게 됩니다. 자, 이 엄지 맞상근, 대립근 같은 경우는 있는 곳이 대능경골이나 아니면 이 굵은 지대라고 되어 있는데, 손목을 보면 굽힘근 지지띠라는 것이 붙어져 있게 되는데요. 이것도 제가 3D 해부학으로 다시 보여드릴 거고, 닿는 곳 같은 경우는 이 중수골의 요측의 모서리에 붙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능은 역시 엄지 CM 관절의 대립에 작용한다. 대립이라고 하는 거는 엄지손가락이랑 새끼손가락을 서로 이렇게 붙이는 거를 우리가 대립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작용하는 근육이 무지 대립근, 엄지 맞섬근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근육을 해부학 어플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어플로 이제 보시면 제가 설명드릴 근육들은 다 손바닥에 있는데, 손바닥을 이렇게 확대해 봤을 때 다른 근육들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 안쪽에 숨어져 있는 게 어덕터 폴리시스 오블리크니까 무지 내전근의 사선 섬유가 됩니다. 그리고 어덕터 폴리시스 트랜스펄스니까 내전근의 그 가로 섬유가 됩니다. 가로 섬유 먼저 볼까요? 자, 가로 섬유 보시면은, 자,
세 번째 손가락에 이 중수골, 손 허리뼈에 붙죠? 그리고 손가락 뼈로 이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선섬유도 한번 볼까요? 사선섬유도 따로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에 중수골, 저에 붙고 여기는 표시되지 않지만 유두골에도 캐피테이트 본이라고 하는 뼈에도 부착이 된다고는 책에서 설명하지만 지금 이 어플상에서는 여기에 부착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행을 해서 첫 번째 뼈에 이 안쪽 면에 붙어져 있는 게 특징이다. 그리고 중수골의 이 안쪽에 붙어 있는 게 특징이다. 이런 식으로 붙어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대립근 같은 경우는 abductor pollicis brevis라고 해서 단무지 굴근인데요. 이 단무지 굴근보다 더 바깥쪽에 있어요. 그래서 얘를 따로 떼서 보면 이 근육은 지금 이 뼈죠. 트라페지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능형골이라는 뼈입니다. 그래서 대능형골에서 첫 번째 중수골에 붙는 근육, 중수골의 바깥쪽 면이죠. 그래서 이 근육이 오퍼넌스 폴리시스, 그래서 무지 대립근. 제가 크게는 두 가지 근을 보여드렸는데 무지 내전근과 무지 대립근 이 두 가지 근육을 우리가 기시정지를 받고요. 사실 디테일하게 보자면 이렇게 각각의 뼈와 또 손가락 뼈에 대해서 모든 이해가 되어야지 이 근육들에 대한 기시정지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대신에 우리가 임상에서 적용할 때는 좀 큰 흐름으로, 큰 구분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이 두 근육을 합쳐서 엄지손가락의 작은 근육이라고 구분을 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자, 속진 방법은 사진과 같은데 위에 있는 사진처럼 이 CM 관절을 이렇게 모아 봅니다. 이렇게 모아 볼 때 손바닥의 중간쯤에서 손을 대보면 당연히 근육이 꿈틀대는 게 만져집니다. 그 근육이 무지 내전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위치에다가 손가락을 갖다 대고 이렇게 모아보셔도 되지만 새끼손가락이랑 엄지손가락을 붙여보는 동작을 취해봅니다. 그때 안쪽에서 잡히지만 엄지손가락의 가쪽에서도 근육이 잡히거든요. 이 가쪽에서 잡히는 근육이 대립근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아주 작은 부위죠. 자, 이 부분이든 이 부분이든 결국에 이 엄지 두덩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근육들인데 이 근육들이 내전근과 대립근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보다는 더 정확하게는 해부학을 이해를 하셔야 어디에 위치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자, 내전근이든 대립근이든 트리거 포인트가 직접 생길 수가 있는데 내전근에 트리거 포인트가 생기면 좀 더 위쪽에 생기겠고 대립근은 좀 더 바깥쪽 아래쪽에 생기게 됩니다. 자, 양상으로는 엄지손가락의 요골측과 손바닥 쪽으로 통증이 방사가 되는 게 특징이에요. 요골측, 엄지손가락의 요골측이니까 바깥쪽이죠. 손바닥까지 방사가 됩니다. 손바닥까지. 통증 증상으로는 부하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부하는 어떤 부하냐면 엄지와 검지를 움켜 잡는 동작이라든지 아니면 손목을 꺾으면서 손바닥을 짚는 동작에서 손가락이 아프다라고 한다면 이 근육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심하면은 휴식통이라 pain at rest 가만히 있는데 손가락이 아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세밀한 동작이 어렵는데요. 연필로 쓴다든지 조부님들 같은 경우는 바느질을 한다든지 단추를 잠근다든지 그렇게 손가락을 세밀하게 조정해야 되는 동작들에서 아픈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 게 이 무지 내전근과 무지 대립근의 연관통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동적인 스트레칭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장무지 굴근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장무지 굴근 같은 경우는 IP 조인트를 굽혀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의 끝마디뼈를 잡고 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근육들은 IP 조인트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CM 관절을 굽히고 또는 이 IP 관절에서도 이 MP 관절, 더 밑에 있는 관절과 관련을 하기 때문에 끝부분을 잡는 게 아니라 손의 근위부를 잡고 당기면 됩니다. 손의 근위부. 그래서 사진처럼
이 위쪽에 있는 손가락을 당기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손가락을 중수 지절관절을 당겨주는 게 그게 스트레칭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에 이제 능동 스트레칭, 셀프 스트레칭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거의 동일해 보이지만 장무지 굴근과 거의 동일해 보이지만 이 무지 내전근이나 무지 대립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들을 고정을 하고 엄지손가락을 당겨주는 건 동일한데 포인트가 마지막 손가락 끝 부분을 당겨준다기보다는 손가락의 뿌리 부분을 당겨준다라는 생각으로 당겨주셔야지 더욱더 이 손가락 안쪽에 있는 작은 근육을 스트레칭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스트레칭 하시면 효과적으로 스트레칭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실습 영상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네. 자, 제가 그 손바닥에 손가락에 있는 근육에 대한 스트레칭을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자, 여기에 있는 이 작은 근육들에 대해서 스트레칭을 시행하려고 할 때, 제가 이런 식으로 손바닥을 짚어야 됩니다. 혼자 할 때는. 그래서 제가 오른손을 하게 될 때, 오른손을 짚는데 그대로 짚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회외, 스피네이션에서 돌려줍니다. 그러면은 다른 네 손가락은 고정이 되게 되고 엄지손가락만 남게 되는 것인데, 장무지 굴근과 이 내전근이나 대립근의 차이점은 손가락의 이 끝부분을 스트레칭을 하느냐 아니면 좀 더 가까운 손가락을 스트레칭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잡을 때는 이 손가락의 끝부분을 잡고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이건 장무지 굴근이 당연히 스트레칭이 되는 것이고, 대립근이나 내전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당연히 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끝부분보다 더 밑에 있는 부분을 잡아서 스트레칭을 하려고 하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부분을 잡느냐가 차이점인데요. 손가락의 끝부분을 잡고 당기면 장무지 굴근을 잡아당기게 되는 것이고, 더 손가락의 아랫부분을 잡고 당기면 이거는 내전근이나 대립근을 스트레칭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능해부학적인 이 차이점을 이해를 하고 스트레칭을 하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모든 스트레칭을 정적으로 30초 동안 한 번에서 최대 4번 반복해서 시행을 하시면 여기에 있는 근육을 효과적으로 스트레칭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근육의 손상의 생체 역학. 자, 근육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은 손가락에 있는 근육들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쉽게 말해서 손가락을 많이 쓰면 손가락 근육은 문제가 생깁니다. 지속적으로 같은 동작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하게 될 때, 대신에 반복을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반복을 했으면 손가락 관절을 그 정도 쉬게 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칭을 하거나 마사지를 해서 근육을 관리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관리 없이 무작정 일만 하게 됐을 때 근육은 손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잡초 뽑기라든지 이렇게 뽑고 비틀고 당긴 동작, 또는 아주 작은 페인트 붓 같은 경우를 계속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톱질할 때라든지 그런 지속적인 근긴장으로 인해서 트리거 포인트가 발생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엄지손가락이 골절이 되면서 이 트리거 포인트가 활성화도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이 무지 내전근과 무지 대립근에 대한 강의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부로 상지 파트는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제 근육학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경부, 그리고 이 어깨 파트, 그리고 상지 파트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시면은 이제 몸의 상체에 대한 근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강의는 바로 척추와 몸통 파트입니다. 그래서 척추와 몸통 파트는 이어서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제 채널 많이 알려주시고 또 구독해 주셔서 꾸준하게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